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전주 최씨 역사상 3대 순환 사건이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 에스푸카 감금 사건에 대해서 5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푸카 감금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출세한 여인이 누구냐 하고 말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원나라 황후 기씨, 행주 기씨 기자오의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려 후기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물론 원나라는 몽고 칭기스칸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제국이었죠. 그 세계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공남 공녀를 요구를 했어요. 데려다가 노비로 쓰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한테다가 노비로 쓰기 위해서 어리고 젊은 남녀를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남 공녀가 바쳐져서 노비가 되는 거죠, 원나라에 가서. 근데 그렇게 원나라에 노비가 되기 위해서 끌려간 기씨가 대원 제국의 혜종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제2황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소종으로 등극을 했어요. 기황후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출세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해서 아주 유명한, 널리 알려진 분이죠. 많은 고려 젊은이들이 공남이나 공녀라는 명분으로 이제 원나라에 바쳐졌는데 가서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나라에서는 공남 공녀를 갖다가 고관대작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궁중에서도 썼어요. 그러니까 황관이나 궁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원나라에 바쳐진 고려 출신 환관과 궁녀들이 기황후를 밀어가지고 대원 제국의 황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기세가 엄청나게 대단했겠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기세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기들과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을 대원 제국의 황후를 만들었으니 그 기세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원나라의 황족은 몽골족이죠. 몽골족이다 보니까 풍습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지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주로 황관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오는 사신은 전부가 공남으로 끌려간 고려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출세를 해가지고 사신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갈 때는 노비로 끌려갔다가 올 때는 말하자면 대국의 사신이 돼서 오니까 그 위세가 어떻겠어요. 와서는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한테다가 높은 벼슬을 내리고 또 부모에 대한 처우를 국왕에 준하는 처우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나마 고려 왕은 원나라의 부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고려 왕이 수시로 바뀌어요. 충렬 왕에서 공민왕까지 이때 왕들은 수시로 왕이 바뀌어요. 그 전부 황관들의 농관이었죠. 그런데 고려 왕은 그나마 부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당시 고려의 신하들은 고려에서 볼 때는 4대 부고 참 높은 고관 대작인데 그 황관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충돌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자료로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1350년에 원나라 황관들의 만행을 규탄했다가 알렴사공이
경상도 알림사로 발령이 났는 거를 좌천된 거를 안 가고 그 대자보를 써붙이는 가지고 주제의 티무르라는 그 황관하고 충돌하는 사건, 또 그 비슷한 무렵에 그 양양 군수로 있던 문정공 체제가 또 그 충돌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그 원나라 황관들이 그 황후, 기황후를 등에 업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예요. 그 원나라 황관들이 만행이 극에 달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에스푸카 강금 사건인데, 이 에스푸카 강금 사건은 그 전주 최씨 역사에 엄청난 그 순환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이 에스푸카라는 사람은 그 원나라 몽골말이죠. 몽골말인데 충청도 공주 출신의 서씨예요. 서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충청도 공주에서 있던 충청도 공주 출신인데 그 말하자면은 그 공남으로 끌려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의향사로 내려와갖고 가는 데마다 온갖 행패를 다 부르고 뭐 가는 지역마다 그 고려의 그 신하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주 앙평이 높았어요. 그랬다가 전주에 와가지고 전주에서 전라도 알염사 정지상하고 충돌을 해서 이제 에스푸카 강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로 전주 목이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됐어요. 부곡은 천민들만 사는 고을이기 때문에 그 부곡에 사는 사람은 전체가 다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목을 전주 부곡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전주 사람 전체가 천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곡에 사는 그 천민, 부곡인은 과거 응시가 제한돼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서 엄청난 그 반발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 그 중랑장공파 3세 동정공 최의린 이분이 사명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에스푸카 강금 사건, 3세 동정공 사망 사건, 진주 목사로 재직하던 알염사공 최용생의 사천 은거 사건, 그리고 그 금교 대호군이던 대호군공 최용각이 수졸로 강등된 사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재상반열에 올랐던 판사공 최용갑의 그 은퇴 사건, 이 5개 사건이 2, 3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2, 3년 그 상간에 그 사건 5개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5개 사건이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고 그 핵심이 에스푸카 감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에스푸카 감금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그 에스푸카 감금 사건이 전주 최씨가 고구려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마저에 정착한 후에 위기에 처한 3대 순환 사건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중 첫 번째는 684년에 일어난 그 대문 관련 금마저 폭동입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유민이 신라로 항복을 해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라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백제의 그 웅진도독부,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웅진도독부하고 한편이고 신라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고구려 유민이 내려오니까 그 고구려 유민을 갖다가 바로 딱 그 부여 밑에 금마저에다가 놓고 이제 고구려국으로 만들어서 이 고구려국하고 신라하고 한편이 되고 당나라하고 웅진도독부가 한편이 돼서 전쟁을 벌였죠. 그랬다가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고 웅진도독부가 없어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고구려국을 거기다 그대로 두면은 이게 뒤에 우환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국을 없애고 그
고구려 후기가 왕으로 봉했던 안승을 경주로 데리고 갔죠. 경주로 데려가 버린 뒤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안승의 조카 대문. 이게 또 이제 그 주동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대문을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마저에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금마지에 있는 유민들을 전부 전라도 남부 지역으로 사민을 시켰죠. 분산을 시켰죠. 그 사건이 이제는 첫 번째 그 순환 사건, 위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가 서기 900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그 공국을 세우고 있는 견현을 전주로 데려다가 후백제를 세우고, 후백제 귀족이 돼 있죠.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가 그렇게 하고 후백제를 세웠는데, 이 후백제가 36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때 고려하고 후백제하고 엄청나게 그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여파로 고려 전기 동안에는 그 전주 쪽 사람들은 조정에 출사를 못하는 이런 그 순환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1355년에 전주 목이 부곡으로 강등되게 되는 이 에스푸카 강금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목은, 전주 목은 최고 지방 행정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역시 같은 그런 최고 지방 행정기구예요. 근데 부곡은 최하 지방 행정기구, 천민만 사는 거울이죠. 목은 고려의 최고 지방 행정단이에요. 부곡은 천민만 사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부곡이는 과거 응시권이 박탈돼요. 대개 이제 이 부곡으로 강등시키는 거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반역 사건이 있으면은 부곡으로 강등시키는데, 이 당시에 전주는 뭐 반란도 아니고 그 뭐 원나라 사신 하나 잡아가뒀다고 이렇게 강등을 시키는 거는 엄청나게 심하게 그 다룬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전주가 부곡이 돼 버리면은 전주의 모든 주민 양반 향리가 다 천민이 돼 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강희보 자손록을 보면은 첫 대목에 생뚱맞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강희보는 자손록 첫머리에 자손록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이제 걸륭보부터는 이 부분을 떼어서 그 문헌 쪽에다 따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전주부 건치연혁 그랬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전주목은 공민왕 때 원나라에 온 사신 에스푸카를 가두었기 때문에 부곡으로 강등되었다가 공민왕 5년에 완산부로 복원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에스푸카 사건의 전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손록 앞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에스푸카 강금 사건이 전주 최씨 가문에 끼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추정입니다.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기록이 막 상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염사공 최용생이 사천에 은거를 했어요. 은거란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그 다음 대호공공 최용각이 수절로 강등됐어요. 이게 이 사건 1년 후예요. 그 다음 판사공 최용갑이 조기 은퇴를 했는데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3세 동정공 최의린이 요절해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성공제, 문충공제 가문에는 큰 충격을 줬죠. 이게 전주 최씨 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